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항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공략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정이 다급한 업무를 요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자원 관리 중에서 시간 자원 관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도와 긴급도를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요게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뭐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이게 우선순위라 생각해서 제가 중요한 것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어차피 지원자들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원자들 간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직의 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팀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당연히도 팀 기준, 조직의 기준으로 답변을 한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나는 겁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공모전 참여 당시 다급한 일정을 조정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도시 광장 설계로 저는 팀장과 3D 모델링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과 공모전 기간이 겹쳐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보며 작업 우선순위를 논의했고 수상을 위해선 모델링 퀄리티가 중요한 것을 파악, 기획과 설계를 빨리 끝내고 모델링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친한 선배님에게 하루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모델링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조직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기준으로 판단해서 중요도를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시면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시간 자원을 확보했다.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선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끌어다가 이 업무를 일정이 다급한 업무를 마감 기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활용했다라는 부분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구성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책임의식을 평가를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 정직이나 준법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책임의식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맡은 바 업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게 책임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약속도 이 자신에게 정해진 그 책임이겠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책임 사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통해서 업무를 내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마감 시간을 지키기 힘들었는데 끝까지 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지만은 필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끝까지 내가 책임을 다한 사례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저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요 정도 사례는 다 살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그런 지원자들 속에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게 좋냐면 그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직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었는데 내가 능력 향상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내 직무 역량도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 간의 답변의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평가 결과도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으로 차이를 내시겠다는 것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직무 역량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항목입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기관 인턴 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 업무 마감 기한을 끝까지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인턴 교육과 잦은 행사 차출로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담당자분에게 상황을 공유했고 그래도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검색 속도와 정리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마침 챗GPT와 빙과 같은 AI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업무를 하고 퇴근 후 관련 글과 영상들을 찾아보며 AI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3일 정도 후에는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마감 기한 이전의 업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맡은 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책임의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무작정 밤샜다. 이 밤샜다고 답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근성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성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밤새고 노력하고 근성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원자들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리하게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거나 아니면은 역량 향상을 시켜가지고 약속을 지킨 사례가 더 좋은 사례입니다. 다 왜들 밤샜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량 향상 사례로 약속을 지킨 사례, 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45번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패했던 경험과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계발 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자원관리 능력의 시간 자원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걸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이건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웠겠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을 때 그걸 보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완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고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는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후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내가 어떤 거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보완했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재도전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재도전 사례를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보완했고 그를 통해서 재도전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은 퍼펙트한 거죠. 자, 한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A기관 인턴 근무 시 인력 배치 계획에 실패한 후 관련 역량을 보완한 경험이 있습니다. A기관이 실시한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 배치 및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인력 배치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내요원을 주로 배치하였는데 중장년 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 입장 지연이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키오스크 쪽에 인력을 대거 배치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민 업무를 목표로 하는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더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중장년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에 다수 참여하였고 비슷한 행사에 참여 시 중장년들의 특성에 따라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 갈씩입니다. 그냥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두 갈씩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하였는데 그 실패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두 갈씩 문장을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실패를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완을 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재도전을 했습니다로 첫 번째 문장을 제시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면접위원들은 우리 한국말 같은 우리가 말을 들을 경우에 첫 말하고 끝말에 보통 집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사례라도 괜찮긴 해요. 어떤 능력을 보완한 사례든 괜찮긴 한데 이왕이면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보완한 사례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까지 같이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세 가지 항목 모두 공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항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